안녕하세요. 고고픽의 수강생 여러분들, 3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비지배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의 연결이었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첫 번째 할 내용은 중소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 연결 1차년도 말, 2차년도 말 이런 연결 붕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칠본을 볼까요? 지배는 1년도 초에 종속의 지분 90%를 12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만 원, 자본금 7만, 이익여금 3만.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10,000원 초과한대요.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잔정매매수수 10년, 잔정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 그러니까 지금 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바로 10,000원이고요. 요 10,000원은 이후 10년에 걸쳐서 점점 소멸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 이와 같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대한 조정을 연결조정 분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바로 북밸류, 페어밸류의 차이가 있는 상황은 지난번하고 같지만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보자라는 거죠. 자, 종속회사의 1년도 당기순이익은 15,0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분계를 한번 1년도 말에 해볼까요? 자,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종속기업 자본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퉁쳐야죠. 12만 원에 샀다고 했죠. 취득 시점에 자본금, 이익여금 7만, 8만. 그런데 순자산 장부금액은 10만이지만 공정가치는 10,000원이 더 크죠. 건물 집어넣습니다. 이 금액의 10%만큼 비지배 지분이고요. 이제 나머지 영업권이 인식이 되겠죠. 자, 2번 건물의 장부금액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지금 만인데요. 이거 나누기 10년 해서 1,000만큼씩 매년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은 요 비지배 지분의 건물을 포함한 11만 원에 10%를 비지배 지분으로 했으니까 요 11,000원 중 1,000원이 건물에 대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분이 지금 들어가 있죠. 매년 건물에 요 차이가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지배 지분에 있던 1,000원도 매년 100원씩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2번 분계를 할 때 감가상각 누계에 1,000 그리고 나서 이 중에 90%만큼 감가상각비, 나머지 10%만큼 비지배 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속기업이 당기순이익을 15,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1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돌리는, 이게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분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2번 분계에 문제가 있는데요. 감가상각 B는 지금 지배지분 해당액만 연결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2장 연결 이론에서 실체이론이라는 실체개념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또 한번 봅니다만은 실체 개념을 지배지분이든 비지배지분이든 연결 실체의 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를 조정을 할 때 감가상각비를 90%만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연결단기 순이익이 100원만큼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2-1처럼 감가상각비는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비지배 지분은 100만큼 죽어야 되는데 바로 3번 분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3-1번 분계를 보면은 15,000 곱하기 10%가 아니라 15,000원에 이 감가상각비 조정 부분만큼 뺀 금액의 10%를 곱해서 1,400만큼 비지배 지분을 증액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은 위에 2번, 3번 분계로 따지면 결국 1,400이죠? 여기 1,4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잔액은 똑같아지고 단지 이제 감가상각비가 연결단기 손익에 반영이 될 때 실체 개념에 따라서 전액 1,000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1, 3-1처럼 이와 같이 연결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배력 취득 1차년도 말
연결조정 붕괴를 정리해 보면은요.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퉁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밸류, 페이밸류 차이가 있고 그게 건물이라면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이게 공정가치고요. 공정가치의 비지배 지분율만큼 비지배 지분, 그 다음에 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상기할 때 뭐 영업권이 나올 수 있겠죠. 혹은 뭐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건물분에 대해서 매년 차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상가, 뭐 20년 상가 그 잔존 내용 연수에 걸쳐 생각하면서 전액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제 인식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목할 건 4번인데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만큼을 지금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 즉 요 감가상각비만큼을 뺀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자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2000년도 말에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럼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퉁쳐야죠. 퉁치고 여기 지금 건물 올렸습니다. 비지배 지분 잡았습니다. 이거는 1차년도 말 첫 번째 분기랑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해년도 기초 시점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즉 당기순이익 부분 중 비지배 지분으로 돌리는 분괴를 할 때 과년도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만큼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2번 분괴가 이제 2차년도 말이죠. 바로 전에 했던 1차년도 말, 이 4번 분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 연결은 이때 하지만 연결조정 분괴는 다시 최초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과거에 해왔던 걸 또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을 이제 2번 해야죠. 작년, 금년 해서 작년분 이익여금, 금년분 감가상각비.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래서 과년도분 이익여금, 당연년도분 손상차손. 자, 5번 2차년도 순이익이죠. 여기에 당해년도분 요 감가상각비 부분을 여기다가 조정해 주는 겁니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연결 조정 분괴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우리 고국회계 규제 213쪽을 보면은 연결재무제표 주요 금액의 결정 과정을 요약해 놓고 있죠. 자, 비지배 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또 다른 상태고요. 이게 이제 최종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연결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은 얼마로 표시될 것인가, 종속기업 투자 취득원가하고 취득하는 날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것으로 먼저 결정이 되는데 이후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손상차손 누계액만큼 빠진 금액으로 특정 연도 말 영업권 잔액이 표시되겠죠. 이해되시죠? 연결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지배기업 자산부채 장부금액, 여기 이제 종속기업 투자는 빼야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분기할 때 상계돼서 사라졌으니까. 거기에다가 단기말 종속기업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가산하고요.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었다면 매년 소멸이 되겠죠? 조정 후 잔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은 지배기업 자본금하고 항상 같고요. 자, 자본잉여금은 얼마가 되냐면 지배기업 자본잉여금에 지배력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 자본잉여금 변동액 중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비지배 지분율 곱한 것만큼은 비지배 지분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한편 또 지배력 취득 시점에 있었던 자본잉여금은 상계돼서 사라졌겠죠? 연결 재무상태표의 특정 연도 말 이익여금은 얼마인가? 지배기업 이익여금에 지배력 취득 이후 종속기업 이익여금 변동액 중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합니다. 거기에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한 것만큼 지금 비용으로 빠졌을 테니까 그 누계액에 지배기업 지분율 곱한 것, 그리고 영업권 손상차손이 있었다면 그 누계액을 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비지배 지분인데요.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고요. 취득일 현재. 취득일 이후분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밸류, 페이밸류 차이 조정 누계액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그 이후 순자산 변동액을 더하고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조정 누계액을 뺀 다음에 B집의 지분율을 곱해도 되겠습니다. 연결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단 두 기업의 순이익은 우당탕 합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를 조정해야 되면은 그 차이부만큼 빼고요. 영업권에 손상차손이 있으면 역시 빼는 겁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앞에 했던 예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연결분계를 하다 보면 연결분계가 바로 이거를 그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연결분계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결당기 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혹은 비지배 지분 귀속 이렇게 나뉘어 표시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손익은 지배기업만의 순손익에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 곱하기 지배기업 지분율 이렇게 한 겁니다. 한편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 순이익은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데 만약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 반영을 하냐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 요 부분이 지금 들어가죠. 여기에 당기 차이 조정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지배 지분 귀속도 역시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에 요거죠. 요게 이제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당기 조정분이 들어간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당기 순이익 그 다음에 연결당기 순이익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하고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이 되는데요. 원래 지배기업 순이익이 있습니다. 종속기업 순이익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만약에 단기 발생 영업권 손상차손은 여기서 이제 빠지는 개념이고요. 영가매수 차익은 여기다 더해줘서 이걸 A1이라 가정하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종속기업 순자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여기서 조정이 되는 셈이잖아요. 이걸 B라고 하자고요. 이걸 둘을 합칩니다. 이렇게 되죠. 이 중에 A와 B 곱하기 지배기업 지분율이 결국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이고요. 나머지 B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한 것만큼이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도 한번 또 설명이 됐습니다. 예제 8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를 18만원에 취득해서 지배 기업이 되었는데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이 세 가지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15,000원 차이가 나죠? 토지, 건물은 10,000원, 재고자산은 5,000원. 그런데 이 토지는 언제 소멸되냐면은 1년도 중에 다 팔았다고 했으니까 1년도 중에 소멸이 됐습니다. 건물은 차이 10,000원, 잔존내역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인데 처분이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매년 1,000씩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재고자산 5,000원 1년도 중에 3,500, 다음 연도 1,500씩 소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 2년도 두 재무제표, 두 회사 재무제표가 보여지는데요. 눈여겨볼 거는 1년도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요거를 알아놔야 요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여금은 기말 이익여금이죠. 당기순이익을 빼면 기초이익여금은 2만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숫자 1대 갑이 의결권 있는 주식 90%를 18만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만, 2만, 2만이고 여기에 각각 공정가치 차이분을 더해줘야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오죠. 이 물음 1번을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와 같은 분석이 필요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2만, 거기에 토지, 건물, 재고자산 집어넣습니다. 이게 순자산의 공정가치 17만, 거기에 10% 비지배 지분이고요. 요거에 90%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퉁치면 영업권이 27,0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번 1년도 말 연결분계 해보라는데요. 영업권이 배부된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2,000 적다고 했으니까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자, 1년도 말 첫 번째 분계 뭐예요? 1년도 초 이게 지배력 취득 시점 아니에요. 그때 종속기업 투자랑 종속기업 순자산하고 상계한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죠? 앞에 그러니까 1년도 초랑 그리고 90%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퉁치죠? 그래서 영업권 나오고요. 요거의 10%만큼 비지배 지분 됐습니다. 자, 이제 토지, 건물, 재고자산, 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토지는 다 팔았으니까 15,000 다 주게 버립니다. 건물은
1,000원만 주기입니다. 재고자산은 70%만 주기입니다. 그래서 처분손익, 감가상각비, 매출원가로 조정을 하죠. 3번 분기에는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을 합니다. 자, 눈여겨볼 건 4번입니다. 이게 B집의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그 숫자인데요. 당기순이익은 앞에 요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요 4만으로 되어 있죠. 4만의 10%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분이 15,000, 1,000, 3,500이 있죠. 이걸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B집의 지분을 좀 더 죽여야죠. 2,050이 되겠습니다. 연결분계 4개를 반영하면 이런 연결 정산표가 나오는데요. 연결당기순이익 주요 숫자입니다. 연결 이익여금, B집의 지분, 그리고 교재를 보면요.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중간에 이르기까지 이 금액이 각각 직접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오죠. 꼼꼼히 따라가서 요거를 직접 계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십시오. 요 네 번째 주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런 류의 이제 퀴즈를 볼 예정입니다. 자, 2년도 말 연결조정 붕괴를 또 해보자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서 물음 3번을 보면은 2년도 말 현재 영업권이 배부된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아졌다니까 회수 가능액이 회복이 됐지만 손상차손 환입은 인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유의하시고요. 자, 2년도 말에 연결을 하는데 다시 여기가 지금 2년도 말에 연결을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취득 시점. 그래서 요 1번 분기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여기 X 2년도인데요. X 1년도 중에 순자산 변동액 2,050 많이 보던 숫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년도 2,050만큼 조정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지금 1년도 조정, 2년도 조정 두 번 들어가야죠. 토지는 이미 1년도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익여금, 건물은 1,000원, 1,000원 두 번 해야죠. 그래서 작년, 금년. 재고자산 5천도 70%, 30% 다 빠졌죠. 그래서 3,500, 1,500. 손상차손 인식, 작년 거, 이익여금, 환입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번이 관건인데요. 5번. 2000년도 당기순이익은 앞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요. 16,000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16,000에 10%를 곱해야 될 것 같은데 당기 북밸류, 페어밸류 조정이 지금 감가상각비 1,000원, 매출원가 1,500원이 있죠. 요거를 여기다 놔야지. 1,000원과 1,500원. 그래서 B집의 지분에 귀속되는 순이익은 1,350이 됩니다. 5개의 연결분계가 반영된 정산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때 연결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뭐 B집의 지분, 연결, 이익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 고급회계 규제 221페이지 중간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예제 9번 같은 형태에 익숙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A회사는 1년 초에 B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80%를 32만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B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30만원이래요. 자본금 20만원, 이익여금 10만원. 이때 B회사 유형자산 내역연수 10년짜리인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6만원 초과한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 30만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6만원, 결국은 지배력 취득 시점 현재 페어밸류는 순자산 공정가치는 36만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자산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 했고요. 유형자산은 2년도 말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10분의 1씩 매년 소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2년도 전체 재무제표가 주어지지 않고요. 당기순이익, 종속기업 투자를 제외한 자산총액, 이익여금 등을 제시하고 나서 이런 1년도, 2년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될 이런 주요 숫자를 다이렉트리 계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제 영업권 손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죠. 1년도 말, 2년도 말 현재 영업권이 배부된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6천과 5천 적다. 따라서 각각 이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년도 거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지배력 취득 요 영어권을 먼저 이제 뭐 여기부터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일 먼저 쉬운 건 영어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배력 취득할 때 영어권은 취득원가 32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공정가치 아닙니까? 거기에 80% 그래서 32,000이 영어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1년도 말에 6천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하니까 영어권 잔액은 26,000이 되는 겁니다. 연결단기 순이익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요 A회사, B회사 두 개를 일단 더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더한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 차이가 있느냐면은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에 일단 달라지죠. 또 하나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있으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6천이 들어가죠. 6만의 10분의 1 거기에 손상차손 6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5만 8천이 연결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연결단기 순이익 중 B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은 얼마가 될 건가? B회사 순이익에 B지배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만 이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으면 이 단기 조정분이 빠져야 되겠죠. 6천만큼. 그래서 2,800이 됩니다. 영어권을 제외한 자산 총액은 얼마일까? A회사 자산의 장부금액, B회사 자산의 장부금액끼리 일단 더하고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으면은 차이 소멸분을 뺀 나머지 금액. 그죠? 그래서 전체 차이에서 지금 차이 조정 누계액을 뺐으면 이게 미소멸 금액 아닙니까? 그걸 더한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연결 이익여금은 얼마가 될까? A회사 이익여금하고요. 취득일 이후 B회사 이익여금 변동액 중 A에 귀속되는 금액. 거기에다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누계액에 A회사 지분율 곱한 것, 영어권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금액과 같습니다. B지배 지분이 중요한데요. B지배 지분은 취득일 현재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의 B지배 지분율, 이게 취득일의 B지배 지분이죠. 이후 취득일 이후에 B회사 이익여금 변동액 중 B지배 지분 귀속액. 그런데 만약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있으면 그 차이 조정 누계액에 B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부 연결 분계를 했어요. 실제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2000년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산은 여러분들 자습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4쪽에 B지배 지분 초과 손실이 있는 경우의 연결인데요. 지금껏 우리는 종속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는, 즉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만 봤는데 단기 순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순자산 감소. 이럴 때는 B지배 지분의 순손실만큼을 안겨야 되기 때문에 B지배 지분이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결손분 개념이죠. 이건. 그러다 보면은 B지배 지분이 계속 종속회사가 순손실이 발생이 될 때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즉 2008년까지는 그 당시에 연결 이론이 이제 오늘 후반부에 배울 지배기업 이론이었는데요. 그때는 B지배 지분이 부채였습니다. 따라서 부채의 장부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2009년부터 실체 개념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요 B지배 지분이 그 당시부터 자본이 됐죠. 자본은 마이너스 자본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산 100, 부채 뭐 120 그러면은 자본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 뭐 당연하잖아요. 자본 잠식 상태. 그래서 B지배 지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10번 볼까요? 1년 초에 갑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80%를 3만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 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같다고요. 1, 2년도 재무제표가 주어지는데 자 의뢰사 보니까 수익 비용 엄청났어.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지금 4만이고요. 다음 연도에는 뭐 극적으로 살아난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지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연도 말에 마이너스 이익여금, 즉 결손금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이 순손실이 4만인데 연도말 결손금이 3만 5천 원이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2만 우리가 플러스 5천 이렇게 있었단 이야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이제 4만의 순손실 때문에 연도말 이익여금은 마이너스 3만 5천이 된 걸로 보면 되겠죠? 지배력 취득 시점의 연결 분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금은 5천이었겠네. 중소기업 투자 들어가고요. 지금 35,000이죠? 거기에 20% 비지배 지분, 요거에 80%랑 중소기업 투자랑 퉁쳐서 영업권 들어갑니다. 물음 2번인데요. 1년도 말 연결분기를 합을 하는데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1,500 적다고 하니까 이제 손상차손 인식을 해야죠. 자, 1년도 말 다시 1년도 초로 가야죠. 즉 지배력 취득 시점. 그래서 또 퉁치고 뭐 요거는 똑같고요.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하고요. 북밸류, 페어밸류는 전부 같으니까 그 조정은 없고요. 이제 3번만 하면 되잖아요. 단기 순손실 중 20%를 비지배 지분에 배분해야 되니까 비지배 지분 8천만큼 감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배력 취득 시점이 7천인데 연도 말에 8천만큼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국 단기 말 연길 재무상태표의 비지배 지분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기가 어려운 게 벼랑간에 확 내려갔다가 오르기보다는 계속 스물스물 누적적자 때문에 언제고 이 종속회사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비지배 지분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지배기업이 종속회사를 매각 처분하겠죠. 그걸 껴안고 있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자, 물음 3번 2년도 말 연결주정 붕괴 해보라는 건데요. 자, 물음 3번에서는 연결주정 붕괴를 하는데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400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겠는데 이 1번 붕괴는 작년에 했던 붕괴랑 똑같은 거예요. 1년도 초 붕괴고요. 이 상태고요. 2년도 말. 여기 1번 붕괴, 2번 붕괴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해년도 기초 시점까지 순자산 변동, 즉 단기 순손익 변동인데 이 붕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요거 1년도 말에 했던 거 마이너스 8천 되는 거죠. 근데 극적으로 회사는 이제 살아났죠. 4번에서 할 거고 일단은 영업권 작년 상각, 작년 손상차손, 금년 손상차손하고요. 단기 순이익이 42,000, 그래서 이제 8,400만큼 비지배 지분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연결 정산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림 6번을 보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이 10%일 때 취득 시점 9대1로 나눠 갔죠. 9만큼은 종속기업 투자랑 상계되고 10%만큼은 비지배 지분.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이게 몇 년이 막 지났다 치자고요. 당해년도 기초 시점까지 이거만큼 순자산이 변동이 됐는데 역시 9대1로 갈라가는 거예요. 이때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되는 금액만 뽑아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지배기업에 귀속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단기분 역시 또 9대1로 갈렸는데 요거는 연결분기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안 했지만 비지배 지분 귀속되는 것만 마지막 분기로 넣으면 보고기간 말에 비지배 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연결조정 분계, 즉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절차들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2장 끝부분에서 연결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말로만 했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숫자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연결 이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지배가 단기 초에 종속에 의결권 있는 집은 80%를 소유해서 지배기업이 되었고요. 그때 종속회사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한데 자본금 3천, 이익여금 1,000, 그래서 4천. 북밸류, 페어밸류랑은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배와 종속의 단기재무제표다 라고 해서요. 3,200에 샀대요. 그리고 종속 자본금 3천, 이익여금 1,000이라고 했는데 왜 2,000이지? 단기순이익이 들어가니까요. 기 말이죠. 뭐 여러 차례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처음 실체 개념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인데요. 아무 얘기 안 했지만 3장 내내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한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 실체 개념입니다. 다 실체 개념에 따라서 했어요. 자, 보세요. 1번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80% 해당되는 금액하고 퉁쳐서. 근데 여기 영업권이 없었죠? 일부러 좀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20%만큼 비지배 지분. 자, 2번 분계를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1,000원이었는데 이 중에 20%를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이렇게 해서 연결을 끝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 단기 순이익 3,000이 됐고요. 비지배 지분은 요 아래로 내려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연결 단기 순이익 3,000 중 비지배 지분 귀속
금액이 얼마인 거 아니? 요거 아닙니까? 2000. 마지막에 우리 항상 분기에는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 아닙니까? 200. 그래서 나머지 2800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이 되는 거죠. 2008년까지는 국제회계 기준도 그렇고 미국 회계 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준칙도 그렇고 지배기업 개념에 준거하여 회계 처리를 해왔어요. 그때까지는. 자, 어디가 다른가 보면은요. 1번 분기에는 똑같고 2번 분기에서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오로지 지배기업 주주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나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건 다 타인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도 타인 자본입니다. 얘한테 들어갈 거니까 마치 금융비용처럼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분기가 이익여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연결조정 분기에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연결당기순이익은 28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지배 지분은 밑이 아니라 부채하고 자본 중간에다가 위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결국은 2800이라는 것에는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이 안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제 2009년부터 비지배 지분도 연결 실체의 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으로 뺐고요. 걔한테 들어가는 귀속되는 순이익 200도 연결당기 순이익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여 이렇게 이제 3000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비례연결 개념인데요. 집에는 80% 종속에 대한 지분만 있으니 80% 자산부채 수익 비용만 합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수익 비용 자산이나 부채가 전부 80%만 지금 합쳐진 개념이죠. 과거에는 비례연결 개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국제회계 기준에 조인트 벤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지분법 적용도 가능했고 비례연결도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80% 자산부채 수익 비용만 넣는 거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배력이라는 건 그 회사를 내 마음대로 비록 80% 혹은 뭐 51%여도 그 회사의 재무 영업 정책을 통째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51% 지분이라고 해서 51% 수익 비용 자산 부채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례연결 개념에 따른 현재 실무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길었죠? 우리가 연결 3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도 한 30분 정도 강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 자기 것이 됩니다. 퀴즈도 그래야 풀 수가 있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